국방부가 2025년까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예산 301조 원을 투입해 경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 등을 건조할 계획이다. 국방중기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국방 예산의 비전을 담고 있다.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집행된다. 해결한 표현은 계획에 없었지만 국방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인정했다. 원자력 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도 한 차례 추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됐었다. 원자력 잠수함이란 핵 추진 기관을 사용한 잠수함을 말한다.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처럼 화석 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핵연료는 한 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를 교체하지 않고 무제한 잠항할 수 있다. 덕분에 적진 해역 아래 깊숙이 가라앉아 있다가 돌시에 공격할 수 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4,000톤급의 장보고 3으로 소형 원자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척이 건조될 장보고 3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장착된다고 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적진으로 핵탄두를 실어 보낼 수 있는 무기라면 SLBM은 적진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다만 원자력 잠수함 건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상한선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또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을 핵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연구, 개발이나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놨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한미 간 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 소위 비공개 회의 이후 예산안이 통과되며 다음과 같은 부대 의견이 달렸다. 방위사업청은 AI 무인 잠수함, 드론, SLBM 대응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를 주문하는 의견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핵잠수함 보유 의지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해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현재 해군이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보고 3의 배치 3를 핵추진 방식의 잠수함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해군이 핵잠수함 관련 TF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이래 해군이 끊임없이 도입을 꿈꿔온 전력이다. 해군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하고 무기 획득을 결정할 때는 필요한지 타당한지 확실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북한에 비해 훨씬 월등한 상태다. 더불어 잠수함을 잠수함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잠수함을 막기 위한 전력은 잠수함이 아니라 대잠 전력이다. 또한 디젤에 비해 핵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길다고 해도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결정적으로 소음 문제도 취약하다. 핵잠수함에 걸맞은 탐지 기능 확보, 소형 원자로 개발,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개발을 어렵게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아마도 미국에서 구입해와야 한다.
이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국의 전력을 한국군이 의도한 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 핵잠수함 확보 계획은 가깝게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다.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과도 정반대로 가는 계획이다. 바닷속 원자로의 안전 역시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의 사고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핵잠수함뿐만이 아니다. 한국군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인 F-35B 탑재를 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국방 예산에는 함정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271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작전이나 연안 방어를 위한 전력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0에서 2024 국방중기 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해군 작전사령부 개편 등을 추진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이러한 능력이 왜 필요한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이러한 맹목적인 군비 증강의 결과는 영내 군비 경쟁과 이로 인한 끝없는 안보 딜레마일 뿐이다. 한국군의 원거리 작전 능력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15일 제51차 SCM에서 채택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유로운 접근, 항행과 비행을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공동의 원칙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연결 지점을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다. 신남방 정책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협력은 현재는 군사 분야가 아닌 경제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인도, 태평양 전략 자체가 중국 봉쇄를 위한 배타적인 전략이고 담론을 주도하는 것이 미 국방부인 만큼 이러한 협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한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참하고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군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춰나가면 향후를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에 참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전력을 확보하면 어딘가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군의 핵잠수함, F-35B 탑재를 위한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 등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무기 획득 계획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군 단독의 연구 영역으로 결정하지 말라. 군이 위협 해석을 독점하면 결론은 군사력 팽창이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밥콕은 최근 진행 중인 장보고-3 잠수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마저도 포함되어 있다. 은 3만 5천 명의 직원으로 세계 20위 이내의 대기업,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방산업체이다. 마저 프로그램에서 대우조선해양이 BMT와 함께 설계한 영국 태군의 타이드급 연료 보급함의 핵심 장비인 급유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밥콕은 캐드를 활용한 잠수함 설계와 잠수함의 각종 발사 장비, 저소음 펌프, 통신 체계 등 잠수함의 각종 핵심 부품들을 설계해 제작, 납품하며 완성된 잠수함의 3차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잠수함 승조원들의 다양한 과제별 임무 교육 훈련 등 잠수함 개발에서 운용과 군수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제품을 개발해왔다. 세계 최정상급의 잠수함 세력을 보유하는 영국 해군의 주요 원자력 잠수함 프로그램에 밥콕이 참가하면서 기술,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영국은 북해를 통해 러시아의 바렌츠해, 북극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파슬레인에 위치한 영국 해군 전략원잠 기지인 HMNB 클라이드는 근처에 영국 전략원잠을 노리는 러시아 공격원잠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 영국 해군 전략원잠 설계에 러시아 공격원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정숙성과 깊은 잠항심도, 러시아 공격원잠을 먼저 탐지할 수 있는 우수한 탐지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북해를 통해 북극해로 침투하여 러시아 원잠을 추적하는 영국 공격원잠들에게도 요구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요구 성능은 탑재 센서의 성능에 크게 좌우되지만 동시에 함체의 세부 형상과 각종 구성품의 구동 소음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밥콕은 CFD와 라이노우, AUTO-CAD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의 3D 설계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잠수함 함체를 설계하였으며, 높은 정숙성과 내구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각종 구성품들의 개발을 담당하였다. 오늘날 미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국 해군 뱅가드급 전략원잠과 아스튜트급 공격원잠의 성능은 밥콕의 기술이다. 건조 중인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그동안 영국 해군의 아스튜트급 공격원잠 설계와 장비 통합에도 참여하였으며, 아스튜트급 공격원잠의 에어터빈 펌프를 포함하는 무인 자동화 수평발 사관 시스템과 TFV의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고, 모듈형 저소음 공격 대응 방어체계인 캐스트라스 시스템, 주로 UHF 대역 잠수함 통신에 사용되는 RTCB, 잠수함의 저소음 펌프 등도 설계, 제작하고 있다. 이중 WHLS 시스템은 아스튜트급 공격원잠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차기 중형 잠수함인 S-80 그리고 한국의 장보고-3 잠수함에도 채용되었다. 밥콕은 민수 분야에서 물류 관리 체계 설계와 제작도 담당하고 있다. 자동화 물류 체계 설계 기술은 군수 지원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으며 잠수함과 항공모함에도 도입되고 있다. 영국 해군이 간만에 도입하는 정규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F-35B를 포함하여 최대 5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동시 다발적으로 다종의 항공작전 운용 시에 방대한 정비, 연료, 무장 보급 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다종의 방대한 물류 소요를 소요 항공기에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물류 자동화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 같은 자동화 설계의 도입 덕분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소요 승조 인원이 크게 감소하여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만재 배수량의 25% 정도에 불과한 배수량의 HMS 오션 헬기 강습 36모함과 비슷한 규모의 승조 인원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일종의 자동화 물류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어뢰자동 장전 시스템을 포함하여 자동화 설계 노하우가 아스튜트급 잠수함에도 도입되면서 아스튜트급 잠수함 역시 최적화 배수량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되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는 폐쇄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승조 인원들이 생활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동화 설계 도입을 통한 수요 인원 감소가 매우 중요하다. 공 시스템에는 에어 터빈 펌프 발사 체계가 통합되어 있다. 에어 터빈 펌프 어뢰 발사관은 영국 해군의 아스튜트급 공격원장과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원장 등 3개 첨단의 잠수함에 도입된 선진적인 시스템으로서 한국 해군에서는 정보가 -3에 처음 도입된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 인수한 18척의 잠수함 모두 스위마웃 발사관과 압축공기 발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급 잠수함의 경우에는 어뢰는 주로 4개 스위마웃 발사관으로 발사하며 주로 서브 하푼 잠대함 미사일과 해성 -1라고 알려져 있는 잠대지, 현무 -3인 SSMS-970K 등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때